언급된 숙소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내국인은 물론 입국하는 외국인들까지 숙소를 구해야 하는 등의 매우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곳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객실을 묶어버려 가격이 폭등한 것에 기인한 데다가 도쿄는 도시 자체에서 어느 정도 숙박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은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 한국의 평창올림픽이 대비가 되어 한국의 처리와는 비교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역시 지난 평창올림픽 때 주변 숙소 가격이 많이 올라서 바가지 요금으로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모텔이나 펜션과 같은 곳에서 1박에 100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역시 도쿄와 비슷하게 등장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창올림픽 흥행에 걸림돌이 된다며 비판을 한 데다가 너무 숙박비가 비싸서 숙소 예약률이 거의 바닥을 찍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광부와 관련 부처의 묘수가 등장했는데 바로 KTX 패스를 출시해서 저렴하게 서울과 강릉을 오갈 수 있게 바꾼 것입니다. 숙박비를 생각해보면 서울과 강릉을 오가면서 올림픽을 관람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외국인들도 적극 이용했습니다. 하루에 33,000원이면 왕복 3시간 내외는 감당할 수 있다는 사람이 많아서 관람객 몰이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대체제가 제대로 먹혀서 숙박업소는 부랴부랴 가격 내리기에 동참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KTX의 요금을 묶어 출퇴근과 같이 올림픽을 보게 한 묘책이 잘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도쿄는 두 가지 점에서 한국과 같은 조치를 내리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서울을 베이스로 한 상태에서 강릉에 왕복하는 것이므로 서울에 숙소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서울에는 볼거리도 많고 관광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들도 베이스 숙소로 삼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도쿄의 경우에는 도쿄 외곽에 올림픽만을 위해서 숙소를 잡는다는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도쿄에는 도쿄를 대체할 만한 도시는 오사카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칸센으로는 경기장 왕복까지 6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가 올림픽 기간 신칸센 요금은 왕복 50만 원 이상이 예상되죠. 한국과 같이 국가에서 철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은 오히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장 최적의 방법은 그냥 도쿄 내부에서 허름한 숙소를 비싸게 예약해서 들어가는 방법이거나 조금이나마 저렴한 치바 등지의 근거지를 잡고 전철로 왕복하는 방법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쿄 근방의 작은 도시들도 숙소 예약률이 전년 대비 30% 이상 올라가고 있어 가격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 조직위원회는 도쿄 내부에서조차 교통대책을 마련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 전해집니다. 심지어 버스가 넉넉하지 않자 도쿄 내 학교에 수련회 기간에 버스 운행을 금지시키고 강제 올림픽용 셔틀로 동원하는 등 도쿄 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원성을 들으며 여러가지 모습에서 비싸고 불편한 올림픽을 연출시 하루 170톤가량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들이 쌓여 현재 약 110만 톤이 물탱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보관할 수 있는 부지가 2022년 말이면 한계에 이를 것이라며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습니다. 전 환경상인 요시아키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언급하였었고 현 환경상인 고이즈미 신지로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오락가락할 만큼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바다에 내다버리는 게 가장 돈이 덜 들고 손쉬운 방법인 것은 틀림없겠죠. 하지만 일본이 이 방법을 망설였던 이유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반대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자민당의 텃밭으로 아베 총리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엄청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정부는 해서는 안 될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3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오염수 처리대책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안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로 희석시켜 태평양 바다로 내보내는 해양 방출, 두 번째는 오염수를 증발시켜 대기로 내보내는 수증기 방출, 그리고 세 번째는 2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바다에 버리거나 공기 중에 수증기로 날리는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뒤이은 발표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해양 방출은 일본 국내 원전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바다에 흘리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증기 방출 역시 오염수를 고온에서 증발시켜 배기통을 이용하여 높은 상공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대기 중 방사능 오염도는 국가가 정한 기준치를 밑돌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정한 기준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기들 맘대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세슘 기준치도 바꿔버린 전력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흑의 방사능 기준치도 하루아침에 국제기준보다 80배나 완화시킨 적도 있었죠. 가장 심각한 건 이번 처리 대상인 방사능 오염수의 기준치로도 거짓말을 하다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들을 다액종 제거 설비로 불리는 장치를 이용해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했기 때문에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불러왔습니다. 따라서 바다에 방류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후쿠시마 오염수 가운데 알프스 정화 작업이 끝난 89만 톤을 조사해보니 80%가 넘는 75만 톤에서 여전히 배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발견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어났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만든 기준치대로 오염수를 방류 또는 방출한다 한들 일본 국민들과 주변 국민들, 나아가 해류를 따라 온 바다를 떠다니는 방사능 물질들이 인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검토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일본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환경단체들은 정상적인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와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현장에서 나온 오염수의 처리수는 똑같이 볼 수 없다며 오염수의 해양 방출뿐만 아니라 수증기를 통한 대기 오염까지 우려를 나타내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업을 생업으로 삼는 후쿠시마 주민들도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걱정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엄청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정부는 오염수 처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내년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하늘로 방출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하여 국제사회 관련국들의 입장을 관심있게